지구상 최대의 무역 박람회이자 첨단 미래 기술의 쇼케이스인 CES 컨서머 일렉트로닉스 쇼가 지난 5일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의 해외 외신들이 연일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CES는 매년 1월 초에 개최된다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들이 이뤄낸 기술적 성과들을 매년 초 공개하는 기술 전시회로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즉, 누가 2022년에 기술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가 CES에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자 세계와의 경쟁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미 세계 선진 각국은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해 숨가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 안보, 외교에 관한 통합 리뷰에 따르면 미래 전쟁의 승패는 인공지능의 AI, 알고리즘, 바이오 기술력이 좌우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중국의 경제 석탁으로 당국의 거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우루이 르서 62 인민대 교수 역시 미중 갈등의 핵심을 기술로 규정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청카를 들이댄 상황이 버금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가진 자 곧 패권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국에서 돈 많이 준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술 유출은 사형 반대하면 중국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신기술 쇼케이스에서 중국 기업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화제인데요. 과거 1200개사가 참여하며 자국의 기술력을 선전했던 중국은 올해 겨우 150개사만 참여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이 새롭게 내놓을 기술력도 없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일종의 타이저 보이콧을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내심 미국이 불러주길 바라면서도 시진핑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놈 때문에 여럿이 고생한다. 이에 올해 CES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년 전 390개사보다 30%가 증가한 502개사가 참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전방위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의 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CES 2022 혁신상 역시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21개, 생활가전 7개, 모바일 11개, 반도체 4개 등 총 43개의 혁신상을, LG전자는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참여 기업들 가운데 가장 넓은 3,596제곱미터 약 1,088평 규모의 부스를 차지하기도 하였죠. 그 밖에 SK,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 등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CNN 비즈니스의 1월 6일자 기사에서 꼭 주목해야 할 제품을 5가지를 소개했는데 그중 3개가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기자는 삼성 갤럭시 S21P, 삼성의 프리스타일 빔 프로젝트, 펜나우의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주목하라고 하였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펜나우는 삼성이 지원하는 실앱 스타트업 회사 가운데 하나로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 강아지에게 있는 비문을 추적 및 등록하여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계의 독자적인 인공지능과 오토포커스 기능으로 비문을 스케치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인 동물 등록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미국 소비지기 수협 해시티가 발표한 CES 2022 혁신상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CNN은 한국의 회사들은 특별하고 즐거운 제품들을 개발해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은 분명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였죠. 펜나우와 같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이번 CES 2022에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CES에 따르면 유레카파크에 참가한 국내 스타트업은 292개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28곳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29개사가 혁신상을 받았죠.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는 스타트업 인재들을 중심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의 초격차 한계에 부딪혀 연일 고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집니다.
올해 CES에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 한 곳도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미국 제재 등의 영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새롭게 선보일 기술력이 없다는 게 주요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유꽃이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굴기 우뚝섬의 상징이었다가 지난해 파산 신청을 했던 칭마윤이 그룹은 이리저리 매각 절차를 밟다 결국 중국 정부가 사들이기로 하였죠. 중국은 마이크론, 샌디스의 인수의 무산으로 기술 도입을 통한 반도체 육성이 좌절되자 자력 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신생 반도체 기업들은 웬걸 지원금을 갖고 도주하는 엽기적인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상황입니다. 뭐 사람만 많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중국이 월드컵 우승해야죠.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10년 10.2%이던 것이 작년 15.9%로 소폭 늘어났으나 이마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을 뺀 자국 기업 비중은 5.9%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은 문을 닫고 있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은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초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만한 개발이 올해 1월 한국에서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성능 저전력 알반도체 칩으로 1초당 약 5천조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 기존 대비 연산 성능은 4배, 전력 효율은 7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알반도체란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 연산하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이며 초고속 저전력 연산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로 여겨지는데 미래 사회에선 AI를 통한 복잡 정교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ICT 기업이 이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죠. 각종 R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R 데이터 센터의 성능 향상 또한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진 기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단순 계산에만 최적화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은 대안으로 그래픽스 처리 장치 GPU를 활용하고 있지만 R 연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지연과 전력 낭비가 발생하죠. 현재 AI 알고리즘 처리 가속기로 활용되는 GPU 보드는 부피가 커서 한 개 서버 노드에 6에서 7대밖에 장착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전력 소비도 높습니다. 그러나 애트리가 개발한 NPU 보드는 한 서버 노드에 최대 20개씩 장착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대비 공간과 전력 효율을 개선하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5페타플롭스 성능을 발휘합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번 연산 처리 능력을 말하죠. 한진호 애트리 인공지능 프로세서 연구실장은 알반도체 자체 개발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AI 반도체를 탑재한 NPU 보드와 NPU 서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애트리가 개발이 성공한 알반도체 칩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한국의 군사력 증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공격 무인 자율 드론에 적용되어 어마무시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알드론 기술은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율무기 배치로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은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속도와 정밀도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계인데 군사 전문가 비크람신 비센비크람신 바이스는 지난 5일 자신의 칼럼 AI 기반 드론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글에서 무인 항공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물체를 피해서 정해진 길로만 계속 나아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AI 드론에 접목되어 스스로 모든 상황을 계산할 수 있는 막강한 군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알반도체를 탑재한 드론의 전체 신경망은 수많은 차량, 구릉지, 건물, 나무, 수면 위나 근처의 물체 등 다양한 종류의 물체, 그리고 다양한 지형을 단 0.05초 내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율비행 드론에는 추진 항법 장치, GPS, 센서 카메라, 프로그램 가능 컨트롤러, 자동 비행 장비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첨단 기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알반도체입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공격 드론은 미래 전장을 뒤바꿀 주요 무기 가운데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미 드론 최강자 미국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유명한 글로벌 호크, 또한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를 실전에 운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캐셈 솔리마니를 제거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재자들은 그냥 무인기로 조지는 걸로, AI 기반 무인 자율 드론은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의 헤론 시스템즈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모의 공중전을 통해 노련한 미 공군 F-16 조종사와 정면으로 맞서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알고리즘이 5연승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전투 중에 사람 조종사는 한 번도 AI가 막아내지 못한 공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전문 해설가인 저스틴 막은 알고리즘이 공중전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조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방위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 역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무기의 첨단화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공격 드론 로열 윙맨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I 기반 전투 드론인 로열 윙맨은 F-35와 같은 기존 전투기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보잉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 무인 전투 드론은 중간 급유 없이 항속거리가 3,700km에 달해 F-35의 작전에 합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멈티멈티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맨드 언미안드 티밍입니다. 말 그대로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조종사가 없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죠. 우리 군 역시 최근 국산 전투기 KF-21과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를 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KF-21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영될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오리 X라는 명칭으로 개발하고 있고,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레이더를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 군용기들의 서해상 한국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이 일상이 되는 등 서해 전체를 중국의 내해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이 갈수록 대단빈번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초격차 군사력을 기반으로 우리 영해를 지켜내야 합니다. 리얼리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000명 중 71%가 중국을 우리나라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방한한 천하의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때 나오는 중국에겐 육보다는 목욕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AI 반도체가 당연히 KF-21, 보람의 5.5세대 버전용의 기체와 편대를 이룰 인공지능 무인기에 탑재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향후 첨단 무기 체계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략물품이 되어 전세계 각국에서 탐내는 전략물자가 되겠네요. 낮게나 중국 조심, 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중국 기술 유출 조심해야 된. 하지만 중국은 아무 심리적 변화가 없을 것이죠. 이유는 무조건 기술을 불법 카피만 하면 되니까요. 중국은 기술을 훔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로 수년 전부터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기에 국제 간 협약을 강화시켜 국제법에 의한 제재를 상승시켜 불법 카피한 중국 제품을 퇴출시켜야 중국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 성장을 멈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중국 돈에 홀리는 것들은 분야를 막론하 아웃시켜야 한다. 배우건, 작가건, 방송국 직원이건, 언론파리놈이건,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장사치이건, 가르치거나 배우는 놈이건 모두 말이지. 근데 AI F-16을 이긴 게 대한민국 게이머 프로게이머도 아니라 부업게이머. 역시 한국인은 가시다 외국인 법 개정이 중국인들 좋은 법이라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네요.
걔네들 특기가 타국 침투인데? 걱정되네. 반도체의 발전 없이 국가 발전할 수 없다. 모든 방산 장비를 컴으로 제어 운영하니 얼마나 중요한가? 기술 유출과 인재 이탈 방지에 힘써야겠다. 오늘도 잼난 영상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기다려줘요. 중독된 듯 반대하면 중국인. 무적의 논리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 중간중간 감초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웃음보 터집니다. 보안을 잘해야 중국인 연구원은 없는지도 살펴야. 기술개발 최전선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회사와 국가는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중국, 일본, 같이 웃으며 살고 싶거든 착하게 살아라. 남의 땅 영토는 보고 남의 영토에 있는 지하자원 탐하지 말고 대한민국 건들면 전 국민이 쓰러져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새해에도 중국이 폭망하는 즐거운 소식 많이 올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에서 인수한 로봇 기업 제품으로 일본제 로봇 대체했으면 좋겠네. 후지산 인근에서 비밀리에 로봇 만든다는 그 기업 로봇으로 한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쓴다고 하던데 현대에서 대체해버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탈일본 되는 건데